자, 21세기에 바뀐 것으로서 첫 번째 특징, 제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지금 바뀌고 있는가 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아마 엔트로피 증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트로피 증가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피는 복잡한 정도입니다. 복잡한 정도고 무질서한 정도. 그래서 이거는 항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인 법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어항에다가 여러분들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거를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무질서하지 않죠. 처음에 잉크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조그만 부피에 있다가 그것이 전체 그 어항으로 다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지게 되면 알갱이들이 더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예는 우리 강의실에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교수가 있으면 학생들이 조용한데, 교수가 나가면은 한 5분이면 좀 더 막 시끌시끌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질서해진다고 그러고, 그런 걸 전문 용어로는 엔트로피 증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계공학에서 있는 그 연력학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에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법칙 중에서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원래 뉴턴의 역학을 바꾼 거죠. 그죠?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근데 뉴턴 역학은 그래서 바뀐 건데, 이 엔트로피 증가라는 법칙은 아마 세상 끝까지 안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진에서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애는 그 엄마가 이제 밥을 딱 차려주고 철해준 순간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분 지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애처럼 얼굴에도 막 음식물이 묻어 있고 밑에도 막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것을 거꾸로 돌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엄마가 그거를 치워야지 되고 애를 씻겨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도 엔트로피 증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석빙고와 냉장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석빙고인데, 석빙고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한강이 깡깡 얼었을 때 그때 얼음을 배해갖고 석빙고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여름이 되면 그 얼음이 한 반쯤은 녹고 반쯤은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임금이 그거를 잘라갖고 자기가 이뻐하는 그런 그 신하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은 얼음을 받는 것이 굉장히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여름에 자기가 얼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 얼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임금한테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여름에 얼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신분의 격차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만 얼음을 가질 수 있었고, 평민들은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어떤 계급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급을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얼음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그런 것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다. 무질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냉장고가 있고 그 냉장고 안에는 얼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얼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얼음이 있다나 없다, 이것이 어떤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돼 버렸던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음악을 즐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옛날에는 음악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이 살롱이라는 데 모여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생음악을 즐긴 거죠. 그래서 생음악이 아니면 음악이 없으니까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계층과 즐기지 못하는 계층으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소리 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초청해갖고 자기 사랑방에서 판소리를 하게 했죠. 그러면 그때도 이제 자기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하고 있고, 평민들은 그 밖에서 그냥 그 담장너머로 넘어오는 소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의 격차를 나타내는 중요한 팩터였죠.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녹음해갖고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누구나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 음악을 다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면 다 아시죠? 그죠? 지하철 타보면 전부 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조깅하고 뛸 때도 전부 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됨으로써 대중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걸로 어떤 신분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것은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이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좀 더 퍼져나간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엔트로피 인크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예가 구텐베르크와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우리가 금속활자를 구텐베르크보다 더 200년 먼저 개발했다고 우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하고 그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는 그 금속활자가 어떻게 쓰였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그것보다 한 50년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그 천년의 암흑시대, 천년의 중세시대가 끝났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옛날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근데 그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만 그래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그 성경을 읽고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뭘 좀 섞어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갖고 많이 속였죠. 그래서 어떤 폐해까지 있었냐면은 그 면죄부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뭐냐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죄도 사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였었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는 성직자가 독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읽어야지, 읽을 수 있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발명한 금속활자로 그걸 찍어갖고 대중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화형당했습니다. 실패해갖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의 힘을 같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중들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활자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게 해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는데 큰 어떤 뒷받침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은 뭐냐면 민중들, 무식했던
어떤 민중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전부 다 똑똑해져 갖고, 아, 이게 우리가 귀족과 평민으로 나눠야 되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갖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우리가 그 세계가 바뀐 거죠. 민주주의가 세상에 나오고, 뭐 미국도 독립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함으로써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재벌 기업이 굉장히 많은 경제권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대 기업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좋은 예가 지금 헐스트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헐스트한 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술가이면서 거의 중소기업 사장처럼 굉장히 많은 조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계의 관행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술계의 관행은 작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을 작가가 작품을 화랑한테 주고, 그리고 화랑에서 그 컬렉터들한테 그 미술품을 팔고, 그 다음에 경매회사를 통해서 그 미술품이 거래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이 사람은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그런 관행을 깨버리고, 그 미술을 창조하는 사람 스스로가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호랑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죠? 우리가 고호가 만약에 고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고호가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고호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호의 동생을 통해서, 고호 동생이 또 화랑을 통해서 그 미술품을 팔았는데 그것이 잘 안 팔렸죠. 그죠? 근데 직접 자기가 팔 수 있으면 어떤 고호가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르고, 어떤 더 좋은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허스트라는 이 사람의 작품은, 이 사람은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항 같은데 뭐죠? 동물의 그 표본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나 아니면 상어 이런 표본을 집어넣고, 뭐 포르말린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게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작품이라고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뭐 수십억씩으로 팔리죠. 그래서 저런 우리 지금 저 돼지를 반 잘라갖고 집어넣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팔려갖고 지금 어느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작품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해골의 다이아몬드를 박아갖고 한 작품. 이건 굉장히 비싼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마케팅을 잘해갖고 옛날에 어떤 기존의 어떤 관행을 다 깨버리고, 개인, 즉 창조력을 가진 개인이 어떤 그 실제로 팔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어떤 좋은 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우리가 5인조 동방신기가 있었는데, 이 동방신기는 그 기획사인 SM 출신입니다. 근데 SM 출신인데, 그 SM과 굉장히 계약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노예 계약이어갖고 이 사람들이 반발해갖고 나왔습니다. 그 반발해갖고 나왔더니 그 기획사가 어떤 힘을 발휘해갖고 방송사를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통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사람들이 그런 가수 활동을 못하게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출연도 어렵게 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을 대관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즉 뭐냐면, 애초에 기획사라는 게 생긴 것도 사실은 방송국이라는 굉장히 절대 권력에서 기획사로 권력이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기획사에서 다시 지금 밑에 있는 그 실제로 창조하는 사람들,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새로운 카르텔이 생겼는데, 이 제이와의 제이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그냥 펄펄 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 SM이 어떤 그 굉장히 불공정한 어떤 거래가 일어나도록 굉장히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음악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엔트로피 인크리즈의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속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개인, 즉 창조성을 가진 개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를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